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3장 1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 그리고 어떤 함수의 도함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를 이용해서 즉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런데 모든 함수마다 우리가 도함수를 계산할 때 계속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의 도함수를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 함수들에 대해서 우선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만든 그것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함수, 그런 함수들의 도함수는 그 기초 함수들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함수부터 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수함수의 도함수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상수함수라고 하면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값, 하나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지요. 그 상수를 앞에서도 한번 썼듯이 constant라는 뜻으로 c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함수 fx는 c, 이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보고 다음부터는 그 결과 이것을 공식으로 사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럼 f'x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선은 정의를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함수가 상수함수니까 fx 플러스 h도 주어진 상수 c가 되고 fx도 c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분자는 c-c가 되어서 0이 되지요. 그렇다면 h분의 0 하는 값은 0이지요. 즉 0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는 극한을 취해도 0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 0이다 라는 법칙을 쓰면 이 극한은 0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fx는 c 이렇게 상수함수가 주어지면 그 도함수 f'x는 0함수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함수의 식이 0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y는 0 이렇게 주어지는 0함수지요. 모든 x의 값을 0에 대응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이 나왔어요. 이 결과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x분의 d, c는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수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극한을 가지고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냥 그 도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0함수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5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렇게 문제를 줬다면 이제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알고 있으니까 f'x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fx가 마이너스 7이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지요. 마이너스 7이라는 상수로 모든 x를 보내주는 그런 상수함수죠. 그렇다면 그 도함수는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은 0함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 더. fx가 파이다. 이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파이라는 수도 우리가 다루는 특별한 수 중에 하나지만 상수인 건 마찬가지죠. 3.141592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상수예요. 그렇다면 fx는 파이 이렇게 주었을 때 이 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함수는 역시 f'x는 0이다. 0함수라고 쓰면 되겠죠. 예. 또 하나 fx가 2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2라는 수는 우리가 친숙하게 다루는 수입니다. 이 수는 2.7, 1828, 1828, 459,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예. 하지만 역시 상수예요. 그러니까 fx는 2라고 썼다면 이 함수도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함수는 f'x는 0이다. 그냥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공식을 얻었습니다.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간단한 함수는 거듭 제곱 함수입니다. 거듭 제곱 함수라는 것은 x를 x의 n승으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를 거듭 제곱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 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이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선 이걸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혹시 잊어버렸으면 이걸 다시 보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 값은 x 플러스 h의 n승이죠. 그걸 한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h의 n승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개수는 컨비네이션, 조합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예, 여기가 n승이면 n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죠. 예, 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0부터 n까지 진행이 되고요. 왼쪽은 전부 승수하고 똑같이 n을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n 컨비네이션 0, 개수가 이렇게 되고요. x의 n승, h의 0승.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컨비네이션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씩 증가하게 되죠. 예, 그럴 때 여기 n승부터 시작했던 이 x의 값은 뒤로 갈수록 승수가 하나씩 줄어들고요. 0승부터 시작했던 h는 뒤로 갈수록 승수가 하나씩 증가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x 플러스 h의 n승은 n 컨비네이션 0, x의 n승, h의 0승 플러스 n 컨비네이션 1, x의 n-1승, h의 1승 플러스 n 컨비네이션 2, x의 n-2승, h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한 세 개 항만 살펴보면 뒤에서 세 번째 점점점 해서 플러스 뒤에서 세 번째 것은 n 컨비네이션 이제 오른쪽 것이 1씩 증가해서 n-2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 되겠죠. n 컨비네이션 n-2 그럼 x는 계속 줄어들어서 제곱까지 온 상황이 됩니다. h의 승수는 계속 증가해서 n-2승까지 오게 되고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n-2, x의 제곱 h의 n-2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항, 뒤에서 두 번째 항은 n 컨비네이션 n-1, x의 1승, h의 n-1승 이렇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 항은 n 컨비네이션 n, x의 0승, h의 n승 이렇게 하고 전개가 끝났죠.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컨비네이션 하는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0 하는 값은 이 컨비네이션 기호, C는 컨비네이션 하는 뜻입니다. 컨비네이션 조합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 컨비네이션 하는 것의 왼쪽에 있는 수, 그것의 팩토리얼, 그걸 계산하시고요. 그 값을
컨비네이션 오른쪽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과 왼쪽에 있는 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뺀 수, 그것의 팩토리얼,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으로 n 팩토리얼을 나눠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은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 n 마이너스 0 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같은 규칙이니까 n 컨비네이션 1은 왼쪽에 있는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1 팩토리얼과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n-1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연습할까요? n 컨비네이션 2는 왼쪽에 있는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2 팩토리얼과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거 n-2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규칙대로 보면 n 컨비네이션 r 하는 수하고 n 컨비네이션 n-r 하는 수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수를 더해서 합해서 왼쪽에 있는 수가 나오면 같은 값이 됩니다. 예, 이게 왼쪽에 있는 수 n을 만들고 있죠. r과 n-r을 더하면 n이 되겠죠. 예,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왼쪽 수가 되면 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이 두 개의 수는 같은 수예요. 예, 규칙이 n 컨비네이션 r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고 n 컨비네이션 n-r은 역시 규칙대로 쓰면 n 팩토리얼, 왼쪽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을 오른쪽 수, 오른쪽이 n-r이죠. 이것의 팩토리얼.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 그런데 왼쪽에 n에서 오른쪽에 n-r를 빼주면 예, 그러면 n-n 플러스 r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r이 되죠. 그래서 r 팩토리얼이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아졌죠. 그렇죠? 예, 이렇게 컨비네이션은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예, 여기 n 컨비네이션 0하고 예, 결국은 n 컨비네이션 n하고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n 컨비네이션 n도 n 팩토리얼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런데 n-n은 0이니까 n-n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 그렇죠? 예, 해서 결국은 n 컨비네이션 0과 같아졌습니다. 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끝에서 두 번째 것은 n 컨비네이션 n-1인데 역시 왼쪽에 있는 수 n 팩토리얼을 오른쪽 수 n-1 팩토리얼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거 n에서 n-1을 빼주면 1이 되죠. 그렇죠? 그것의 팩토리얼 1 팩토리얼 그렇죠? 예, 결국은 n 컨비네이션 1과 같아졌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이 개수가 정해지니까 가장 첫 번째 것과 가장 마지막 것, 그 개수가 같고요.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n. 앞에서 두 번째 거 n 컨비네이션 1과 뒤에서 두 번째 거 n 컨비네이션 n-1이 서로 같은 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앞에 곱해지는 개수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식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거예요. n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 n-0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n-0은 n이니까 n 팩토리얼. 그러면 n 팩토리얼이 약분되죠. 그렇죠? 그리고 0 팩토리얼은 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개수는 1이 되지요. 예. 그렇다면 그 값은 쓸 필요가 없고 첫 번째 항은 x의 n승, h의 0승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두 번째 항 개수는 여기 분자 n 팩토리얼을 분모 n-1 팩토리얼로 나눌 거니까 n 팩토리얼은 1, 2, 3, 4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곱해가지고 n까지 곱한 겁니다. 그러면 n-1 팩토리얼은 1부터 n-1까지 곱한 수가 되지요. 그러니까 1부터 n-1까지 곱한 n-1 팩토리얼은 약분이 되겠죠. 그럼 분자에는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 1부터 n-1까지는 약분되고 n은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1 팩토리얼은 1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1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의 개수는 n이 되겠죠. 1분의 n은 n이니까.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승, h의 1승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 것도 예, 여기 n 컨비네이션 n인데 이 값은 n 컨비네이션 0하고 같고 그 값은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0승, h의 n승 이렇게만 남고요. 뒤에서 두 번째 것도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약분하면 분자에 n이 남았고요. 오른쪽에 n에서 n-1 뺀 값이 1이니까 1 팩토리얼은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서 두 번째 항도 개수는 n이 되죠. 그래서 n, x의 1승, h의 n-1승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에 0승하는 값은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리고 1승 하는 것은 그대로 h, 여기는 x의 1승은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x 플러스 h의 n승이 전개가 됐습니다.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하면 x의 n승 플러스 n, x의 n-1승 h 플러스 2분의 n, n-1 x의 n-2승 h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앞에 곱해지는 개수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세 번째 것과 뒤에서 세 번째 것은 같은 값이 되지요. 2분의 n, n-1 그렇죠? 앞에서 두 번째 것하고 뒤에서 두 번째 것은 같은 값이 되죠. 그렇죠? 예, n이고요. 앞에서 제일 첫 번째 거, 뒤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예, 같은 개수 1이죠. 예,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세 개 항만 써보면 점점점 하고 뒤에 세 개 플러스 2분의 n-1 x의 제곱 h의 n-2승 플러스 뒤에서 두 번째 거 n x h의 n-1승 플러스 가장 뒤에 거 h의 n승 예,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x 플러스 h의 n승을 이제 전개하는 방법이 이제 연습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x의 n승 이렇게 주어진 거듭 제곱 함수 이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예, 그 도함수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런데 fx 플러스 h는 주어진 함수 fx가 x의 n승이라는 식을 가지니까 당연히 x 플러스 h의 n승이죠. fx는 x의 n승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h의 n승을 조금 전처럼 전개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하면 조금 전에 결과가 x의 n승 플러스 n, x의 n-1승 h 플러스 점점점 해서 nx h의 n-1승 플러스 h의 n승 예, 이렇게 전개가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는 거기에서 x의 n승을 빼준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자를 정리해 보면 여기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첫 번째 항 x의 n승이 있습니다. 그것과 뒤에서 빼준 x의 n승은 사라지지요. 그렇죠? 예, 분자가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분자는 nx의 n-1승 h 거기부터 h의 n승까지만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항이 적어도 한 개 h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h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h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h를 묶어내면 n, x의 n-1승이 남았고요. 두 번째 항은 h가 두 개 있었으니까 h로 묶어내면 h가 하나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하고 곱해 놓으면 되고요. 마찬가지 가장 뒤에 있는 것은 h가 n승이었으니까 h를 하나 묶어내면 h의 n-1승이 남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묶어낸 h하고 여기 분모에 있던 h가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러면 이 극한은 위에 남은 정리하고 남은 이 값의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nx의 n-1승 플러스 2분의 n-1 x의 n-2승 h의 1승 플러스 점점점 해서 h의 n-1승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값을 보면 첫 번째 항 n 곱하기 x의 n-1승 이것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h가 적어도 한 개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h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이 h라는 값이 적어도 한 개는 곱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전부 0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극한이 0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극한은 첫 번째 항, 예, 이건 h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 역할밖에 못하지요. 그래서 상수 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라는 법칙을 쓰면 이 전체의 극한은 첫 번째 항에 있던 이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nx의 n-1승 이렇게 된 거죠. 됐지요? 자, 그러면 아주 유용한 공식을 또 하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기억하시고요.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의 n승을 미분하면 dx분의 dx의 n승, x의 n승의 도함수라는 뜻이고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n, x의 n-1승이다. 예, 이 결과도 기억하기 쉽지요. 여기 승수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것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얻었던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몇 개 문제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예제 1번 보세요. A번부터 D번까지 4개 문제가 있는데 다 풀어보겠습니다. fx가 x의 6승이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거듭제곱 함수죠. 승수는 6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냥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제는 아까처럼 리미트 이렇게 해서 극한을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f'x는 여기 6승이었으니까 앞에 나가서 곱해지고요. 6 그리고 승수는 원래 있던 값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6에서 1을 빼면 5가 되니까 답은 6x의 5승이 되지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y가 x의 1000승이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똑같이 가면 됩니다. y라고 주어졌으니까 도함수는 y'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x의 1000승이라는 식이니까 똑같이 공식을 써서 승수 1000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그리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값 1000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1000에서 1을 빼면 999니까 답은 1000 곱하기 x의 999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변수를,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하지 않고 t로 표현했어요. 독립변수는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어떤 변수로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꼭 x라고 표현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t로 표현한 걸 연습해 볼까요?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y가 t의 4승이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t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독립변수로 미분할 거니까 우리가 독립변수가 x였을 때는 dx분의 d 이런 기호를 썼지만 독립변수가 t니까 dt분의 d 이런 기호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 하는 것을 dt분의 d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y라는 함수를 그 독립변수 t로 미분한 거니까 의미는 dt분의 dy가 되고요.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규칙 그대로 가면 돼요.
승수 4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그리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4에서 1을 빼주면 돼요. 4에서 1을 빼면 3이 되니까 답은 4t의 3승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y가 r의 3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번엔 독립변수가 r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dr분의 dy 이렇게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되고요. 규칙 그대로 갑니다. 3승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그리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3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3에서 1을 빼면 2니까 답은 3r의 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제 뒤에 가면 뒤에 진도에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도 배울 거고 로그 함수의 도함수도 배울 거예요.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얻었던 거듭제곱 함수, 예, 그것의 도함수 구하는 그 규칙이 꼭 x의 n승 할 때 승수가 거듭제곱 함수는 자연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실수로 가지고 와도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로그 함수의 도함수 그 결과를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결론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로그 함수의 도함수에서 얻는 그 결론을 그냥 바로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 두시고요. 뒤에 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거듭제곱함수 x의 n승 그럴 때 n 하는 값은 자연수가 되면 우리가 거듭제곱함수라고 했고 x의 n승이라는 함수, 거듭제곱함수를 만들었을 때 dx분의 dx의 n승 즉 거듭제곱함수를 미분하면 결과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거듭제곱 함수를 확장시켜서 여기 승수 n을 꼭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실수, 그 실수를 가지고 와도 규칙은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n이라고 표현하면 자연수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실수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n이라는 값을 알파라고 그리스 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모양은 실수 알파에 대해서 x의 n승을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x의 알파승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알파가 실수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x의 알파승, 알파가 실수일 때. 자, 그럴 때에도 x의 알파승하고 주어진 이 함수를 미분하면 dx분의 d, x의 알파승. 이것은 거듭제곱 함수일 때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승수에 있던 실수를 그냥 앞으로 나가서 곱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남는 승수는 그 실수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미리 로그 함수의 도함수 배우기 전에 미리 사용할 거니까 이 결과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 아, 로그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을 로그 함수의 도함수 그 결론을 미리 갖다 쓰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y는 x의 알파승 하는 함수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y는 x의 알파승이다라고 놓은 거니까 y와 x의 알파승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기호처럼. 그렇죠? 같은 거니까 양변의 자연 로고를 취해도 같아야 됩니다. 자연 로고도 뒤에 가서 또 살짝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 로고는 내추럴 로거리즘이란 뜻으로 ln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여기 있는 l 하는 것은 로거리즘, 로그 함수란 뜻이고요. 여기서 n 하고 표현한 것은 내추럴, 이것이 자연
로그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해서 ln하고 쓰는 이 기호는 예, 사실은 로그 2의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그 2의 하는 이런 기호는 예, 로그 함수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한번 사용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예, 이것을 ln으로 바꿔서 씁니다. 예, 그래서 lnx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그냥 로그 x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lnx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의미는 로그 2의 x 이런 의미예요. 의미만. 예, 그런데 이런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의미는 이런 의미다. 예, 그 정도만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자연록을 취했으니까 ln 이런 기호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로그 y가 오른쪽에 자연록을 취하면 로그 x의 알파승 하고 같아야 되죠. 같은 거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로그의 성질. 예, 이 성질은 기억해 두시고요. 로그의 성질에 로그 안쪽에 있는 값이 무엇인가의 몇 승 하고 표현됐다면 그 승수는 로그 앞으로 나가서 곱해줘도 됩니다. 즉 로그 x의 알파승 이 값은 알파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서 알파 곱하기 로그 x 하고 같아요. 이게 로그의 성질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로그 y하고 알파 로그 x하고 같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고요. 같으니까 이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도함수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독립변수는 x라고 가정을 했고요. x라고 썼으니까. 그렇다면 x로 미분해요. dx분의 d 로그 y. 그 값은 오른쪽에 있는 값하고 로그 y가 같았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dx분의 d 알파 로그 x.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 결론을 여기서 쓸 거예요. 로그 안에 어떤 값, y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것의 도함수는 로그 안에 있는 그 함수를 분모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y분의 y 프라임 하고 같아요. 예, 해서 로그 어떤 함수, 로그 y 이렇게 된 것을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이다. 예, 이건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썼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미분하면 예, 이건 바로 뒤에서 배울 텐데 예, 어떤 두 함수가 한 함수가 상수함수면 미분할 때 그 곱해진 상수는 그냥 미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돼요. 해서 알파 그대로 곱해두면 되고요. 거기에 로그 x만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에 있는 결론입니다. 로그 x를 미분한 것은 x분의 1이에요. 예, 이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렇다면 y분의 y 프라임하고 알파 곱하기 x분의 1하고 같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y 프라임이었죠. 그렇다면 이 식을 y 프라임에 대해서 풀면 양쪽에 y를 곱하면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y 프라임은 y 곱하기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y는 x의 알파승 하는 함수였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x분의 알파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x분의 알파 x의 알파승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치수 법칙. 분모에 있는 x는 x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x의 1승분의 x의 알파승 하는 것에 알파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x의 1승분의 x의 알파승은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과 같아요. 이게 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파를 곱해두면 우리 결론이에요. 예, 해서 이 값은 x분의 x의 알파승이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하고 같으니까 거기에 알파를 곱해 놓은 값은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예, 이렇게 우리 결론을 얻었어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다시 봅니다. 예, x의 알파승을 미분하면 알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승수는 1을 빼고 해서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 어렵지 않죠? 예,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 예, 그 n이라는 값을 실수 알파로 바꿨을 때 똑같은 결과다. 예, 이렇게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확장된 결과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fx가 x제곱분의 1이다.
자,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x의 마이너스 p승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의미는 x의 p승 분의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알파가 된 거죠. x의 알파승 그런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확장된 규칙을. f'x는 여기 승수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내보내서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x에 하고 승수를 바꿀 텐데 바뀐 승수는 원래 있던 값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을 뺀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x의 마이너스 3승 하는 것은 x의 3승분의 1 하고 정리해서 써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의 B번. y가 세제곱근 x의 제곱이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세제곱근 x의 제곱 하는 값을 x의 몇 승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현하면 x의 2수분의 2수에서 3분의 2승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x의 제곱은 x의 3분의 2승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알파가 3분의 2가 됐죠. 그렇다면 y라고 주어진 거니까 도함수는 y 프라임 하고 쓰면 되고요. 이제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승수 3분의 2는 앞으로 나가서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수 3분의 2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3분의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역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하는 거니까 x의 3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x의 3분의 1승 하는 것은 세제곱근 x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하고 예, x의 세제곱근 x 분의 1 예, 이것하고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분모는 3 곱하기 세제곱근 x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2하고 1을 곱하면 2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y'은 3 곱하기 세제곱근 x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 예, 앞에서 배웠던 접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3번을 한번 보세요. 곡선 y는 x 루트 x 이 위의 점 1,1에서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접선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고요. 법선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법선은 접선과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해서 영어로는 normal line이라고 부릅니다. 접선은 tangent line이라고 한다고 했죠. 접선은 tangent line. 이렇게 법선은 normal line. 그리고 할선은 secant line.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접선과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그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이런 정리를 쓰시면 돼요.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 그 값이 바로 법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도함수를 미분계수를 계산해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법선도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x 곱하기 루트 x고요.
루트 x라는 것은 x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렇다면 x의 1승과 x의 1승과 x의 2분의 1승을 곱했으니까 지수 법칙 1하고 2분의 1을 더해주면 2분의 3승이 되죠. 그래서 x 곱하기 루트 x는 x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x의 2분의 3승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y는 x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과 법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y 프라임. 그렇죠? y 프라임은 x의 2분의 3승. 조금 전에 거듭제곱 함수를 확장해 가지고 그 승수를 실수로 바꿔서 얘기를 했었죠. 같은 결과였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승수 2분의 3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주면 되고요.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수 2분의 3에서 1을 빼주면 되죠.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3 곱하기 x의 2분의 1승 또는 x의 2분의 1승을 루트 x로 바꿔서 2분의 3 루트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접선부터 접선의 기울기는 y 프라임으로 바로 계산하지요. 그런데 주어진 점이 1,1이니까 y 프라임을 계산하는 그 값은 이 주어진 점의 x좌표에서 계산하는 거죠. y 프라임 1. 그렇죠? 그렇다면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y 프라임 1은 2분의 3 루트 1이에요. 루트 1은 1이니까 이 값은 2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바로 법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될까라는 거니까 이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접선도 법선도 지나가는 점은 똑같이 1,1. 그렇죠?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접선과 법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XY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은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면 그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 연습을 했었죠. 자, 그럼 그 공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접선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접선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가 1입니다. y좌표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에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되고요. 정리해 볼까요? y는 하고 정리하면 2분의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1은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y로 정리한 접선의 식은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법선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법선의 식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이제 법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에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를 생각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였습니다. 그렇죠?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1이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하고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 3분의 2하고 1을 더하면 3분의 5 그래서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다. 이렇게 법선의 식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접선과 법선은 서로 수직인 그런 직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을 구해낸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